대흥인지문. 서대문은 뭐라 그랬죠? 돈의문. 남대문은요? 숭례문. 북대문은 이름이 바뀌었다 그랬죠? 신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령스러운 지혜의 문이라고. 그래서 인, 의, 예, 지가 한양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4대 문입니다. 창덕궁에서, 창덕 자체도 유교적 개념이죠. 오늘 창덕이 나와야 돼요. 아주 수성한 그 덕성을 가진 집에서 그 궁 안에 임금님이 집무실이 뭐냐면 인정전이라 그랬죠.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여민정치 체제의 정부가 인정입니다. 이건 다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맹자의 고유한 개념이 인의 정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인정으로서 집무하신 것을 인, 의, 예시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오늘 우리 테마로 치자면 맹자가 기획했던 인간이 어떻게 해요? 요 본능, 이 갖고는 사람이 짐승짓을 헤어나기 어려우니까 요 안에 발굴된 본성, 단서, 요게 2%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전면적이지 않고 씨앗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서라고 붙였어. 실말이. 전혀 인간은 육신 덩어리 전체가 선하지는 않아. 다만, 하느님으로부터 타고날 때, 이건 중용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좀 어려워졌죠. 천명지 위성이라 여기 중용이라는 책 제일 1장 첫 구절입니다. 하느님이 사람한테 특별히 짐승들 가운데서 유독 인간이란 종자한테만 씨앗을 꼭 심어줬대요. 천명지 위성이라 하느님이 명하신 것. 그렇죠? 이것도 아시면 좋습니다. 맹자를 해석하기에 중용의 첫 장은 좋습니다. 주자 선생이 사서삼경을 텍스트화하면서 꼭 중용을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 있습니다. 천명지 뭐라고? 위, 성. 예, 요 성이 바로 요 인성성자입니다. 요 성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이란 종자한테 명하신 것, 그것을 일러 성이라고 한다라고 중용 제1장에 이야기했을 때의 성은 바로 요 단서로서의 성이겠죠. 그래서 이게 4개라 그래서 사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사단이 이 심중에 존재한다는 것을 갖다가 발견하고 또 그걸 발굴하고 그래서 발현함으로써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어내자.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유교적 인간은 추락에 대한 공포에 시달린다고 보는 거죠. 우환의식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람이 사람 탈을 쓰고 나서 사람 짓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교적 종교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당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어렵지만 일종의 상성의 종교성을 갖고 있다면 여기는 1.6%밖에 안 되는 이 인간성 자체 신성입니다. 천명이니까 하느님이 주신 것이니까 요걸 잘 부각해서 씨앗을 온상을 덮어 씌워갖고 잘 키울 때라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제 본디짓을 하고 갈 수가 있다 라고 여기는 것이 유교의 종교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단서는 맹자가 논리적으로 구성한 게 아니고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각성한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추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순임금 보셨죠? 대화정시를 하면서 귀 기울여 듣는 순의 대화정시를 한번 맛을 봤는데 언제나 요긴할 때마다 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순 가는 것은 과거의 신화적인 인물을 드러내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거울을 비춰줌으로써 맹자가 꿈꾸는 새로운 세계를 순의 이름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거. 이게 수리부작이라고 볼 수 있죠? 수라되 억지로 짓지 않는. 자, 2번. 발견 혹은 깨달음 한 부분 한번 보십시오. 29페이지. 요거는 원문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아마 모든 종교의 탄생에는 이런 발견, 깨달음, 이런 게 있겠죠. 우리 동학을 창조하신 최재우 선생도 그러셨을 테고, 위에 올라가게 되면, 박혁거세, 그죠? 김유신의 동굴체험, 우리
다양한 불교에도 그렇고 유태교에도 그렇고 그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이런 발견으로서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내 단서로서의 도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칸트처럼 논리의 구성물이 아니라 신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체험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맹자 말씀하시다. 이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순이 깊은 산중에 살 때는 목석과 함께하였고 사슴과 돼지들과 같이 놀았다. 그와 깊은 산중의 무지렁이들과 다른 점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급기야, 여기 중요하죠. 한마디 좋은 말을 듣고 한 가지 좋은 행동을 발견한 순간 마치 강하의 둑이 터지듯 하였으니 콸콸 쏟아지는 기세를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다. 순임금의 각성의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이 순임금은 애당초 시골 무지렁이거든요. 농사꾼이란 말이지. 그러다 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도자기를 굽고 지난 시간에 봤죠. 출세기. 그렇기 때문에 일반국이 살 때는 시골 무지렁이들하고 같이 목석들과 함께 살고 돼지하고 같이 뛰다녔대요. 그러다가 어떤 번쩍하는 만남이죠. 마치 불교에서 육조 해능이 일자무식군이 했다잖아요. 나무찜을 해가 여관에 가져다 가는데 어느 스님이 읽는 금강경을 보고 단박 깨달았다는 그 레토릭이나 이거나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 믿는 놈들 잡으러 가다가 어떻게 해요? 도상에서 예수의 영상을 만나고 이름을 바울로 바꿔가지고 그죠? 회개하고 신성을 만나버리는 그런 순간이나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에는 어떤 이런 신성성에 대한 어떤 체험의 순간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는 대목들이 간혹 있는데 맹자라는 책이 드라이한 정치 경제학 책 같지만 그 밑에는 신성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데 순임금을 걸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이것이 맹자가 그런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98%는 짐승보다 더 잔대가리를 굴릴 줄 아니까 머리를 굴릴 줄 아니까 더 악종들이지만 막상 그 밑에는 1.6%의 사랑의 단서, 사람다움의 단서가 있다는 것을 이 양반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사단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십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금 주로 동양 철학할 때 이 부분 꼭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단의 구조를 한번 보시죠. 32페이지, 33페이지 한번 보십니다. 맹자라는 책은 문장이 길어요. 논어는 짤막짤막해서 이렇게 강연용으로 쓰기가 참 좋은데 맹자는 문장이 깁니다. 그래서 한문학의 범전이다라고 할 만큼 문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강연으로 뽑아 쓰기는 참 좀 난감합니다. 그럼에도 읽어야 될 책은 텍스트는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구조가 어떻게 표현되나 하는 부분을 33페이지 맹자 말씀하시다.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원문을 위에다가 게시를 해놨으니까 다음에 댁에서 원문과 비교해 보시고 그냥 범범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맹자 말씀하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아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다. 선왕은 요게 요순입니다. 참아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곧 참아하지 못하는 사람의 정치를 이루었다. 이렇게 선한 본성에서 바로 선한 나라로 확장되는 그 정치학과 마음이 지금 연결됩니다. 제 책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맹자 마음의 정치학. 그래놓고 그 마음을 어떻게 호흡하냐면 첫 번째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참아하지 못하는 정치를 시행한다면 천하를 다스리기는 마치 손바닥 위에서 놀리는 듯 할 테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인이죠. 인의 예지를 염두에 두시면 보셔야 돼요. 척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그 다음 둘,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셋, 사양지심이 없어도 사람이 아니고 네 번째, 시비지심이 없어도 사람이 아니다. 설명이 들어갑니다. 척은지심은 인의 실마리요. 실마리가 바로 단자입니다. 실마리 단자를 제가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척은한 어떻게 추워서 어떻게 살지 라고 느끼는 애틋하고 척은한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인의
실마리로 보고 있는 거죠. 인 자체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앞으로 내가 매니지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어진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내버리다 버리면 짐승과 같은 인간으로 퇴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 똑같습니다. 패턴은 이제 수호지심은 의의 실마리며 사양지심은 예의 실마리이고 시비지심은 지의 실마리다. 사람에게 이 네 실마리 혹 네 씨앗, 즉 사단이 있는 것은 누구나 사지를 팔다리, 그죠? 갖고 있는 것과 같다. 비유하는 것이죠. 이미 사단을 갖추고 있으면서 스스로 아유 못해, 도덕적 인간은 안 돼 라고 포기하면 자기 자신을 해코지하는 자요, 자해하는 자고, 그 다음 자기 임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임금을 해치는 자다. 무릇 누구나 갖춘 내 실마리를 자각하여 보존할 줄 알면 누구든 이것을 넓히고 채울 줄도 알고 있는 것이다.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는 것과 같고 샘물이 솟구치는 것 같아. 정녕 내 실마리를 확충해 나가다. 확충에다가 방점을 좀 찍어 놓으시죠. 사람의 마음이 선하다는 단서를 안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걸 확충해서 어디까지 나가? 제가 이거 발현이라고 표현했죠. 발현. 제가 어제 우리 집안 시제를 지내고 왔는데요. 현고 학생 부군 그러지 않습니까? 현자가 발현입니다. 숨어있는 귀신께서 드러나십시오 하는 게 현이에요. 예, 이거 현자, 걸어 쓰이는 현자입니다. 그래서 현고, 현자, 정이 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발견하고 발굴하고 발현함으로써 정치학까지 가는 거예요.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알고 발굴해서 참아하지 못하는 정치로 확충하기라고 표현한 거죠. 맹자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확충이에요. 요거까지는 우리 인정이 됩니다. 잘 되는데 이 사단의 도덕성을 어떻게 도덕적 정치로 확충하느냐, 여기에서 많은 시비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다산정야경도 좀 패시미스틱하고, 예. 그래서 문제는 확충의 사활이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이론에도 불구하고 맹자 정치학이 여태까지 잘 실현되지 않는 까닭도 여기 확충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맹자도 그걸 알았습니다. 정녕 내 실마리를 확충해 나간다면 천하 사람들을 두루 평안케 할 수 있으려니와 확충해 나가지 못한다면 가까운 부모를 섬기기도 어렵다라고 맹자 본인 스스로가 이걸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 정의, 예, 그리고 지혜의 씨앗을 발견하고 발굴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멀리 평천하에 이르는 길은 실로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발견의 흔적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척은지심을 일단 한번 보십니다. 이건 전에 말씀드렸죠. 나무집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절대적 타자인 아기가 우물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장면 기억나시죠? 요게 척은지심의 단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야말로 맹자가 큰 그야말로 신과 만난 순간이라고 여겨져요. 이것만큼 설득력 있는 마음의 단서가 둘도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거의 다 동의하잖아요. 그죠? 내하고 관계없는 집 애기가 우물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나와 상관없다고, 죽든 말든 난 상관없어 라고 하지 않는 그 동의하는 마음, 그 안에 누구나 척은한 마음, 애틋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다 인정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척은지심은 인의 단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봐요. 이제는 의에 대한 발견이에요. 맹자는 당시 전국시대 때에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맹자 도덕성론의 사당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의지 않습니까? 인이야 공자가 굉장히 중요시한 거니까 이걸 개성하면서 여기에다가 우물에 아기가 들어가는 그 사례를 설득력 있는 사례를 집어넣음으로써 더욱더 강고하게 만들었다고 친다면, 의에 대한 단서는 이건 뭐예요? 수호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의 자존감 있는 사람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잖아요. 부끄러움을 누구나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이걸 밀어붙여서 정오심,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광정해 나가는 것을 갖다가 그렇죠? 미와 로자죠. 그래서 유교의 특징이 요 정오에 있습니다만은 요게 의라고 하는 도덕을 구성하는 중요한 마음가짐이거든요. 요걸 한번 읽어봐요. 당시 맹자가 이런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 들은 것 같죠. 의하고 예만 살펴봅니다. 자, 시간이 없지만 요건 꼭 알아줘야 될 것 같아서. 34페이지. 수호지심은 의의 단서다. 요 번역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 그릇의 밥과 한 대접의 국을 먹으면 살고 먹지 못하면 죽을지라도 야, 너! 라고 낮춰 부르며 던지듯이 주면 밥과 국을 길 가는 나그네도 받지 않고 발로 차듯이 주면은 걸인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한데 수만금의 녹봉은 예와 의를 따져보지도 않고 덜컥 받는데 수만금이 내게 무엇을 더해준단 말인가. 이런 내러티브 가운데 이 말이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맹자가 사람들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감각, 그리고 이걸 미루어서 사회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오심으로 발현된다고 보는 중요한 계기라고 보는데, 춘추라는 책에, 그렇죠? 얘기라고 하는 책에 이 길 가는 사람한테 야, 너 하면서 밥을 주니까 굶어 죽어도 안 먹는 그런 사례가 나와요. 요거는 맹자가 이걸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당신은 난세였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얘기 제일 첫째 편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얘기라고 하는 책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풀어서 씁니다. 요 얘기의 기사입니다. 요 수호지심하고 관련지어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당신은 난세였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지요. 그런데 어느 지방에 검오라고 하는 부자가 있어서 길가에 죽소를 설치해서 죽을 끓여가지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나눠줬답니다. 어진 짓이죠. 척은지심입니다. 그때 한 사내가 남이 알아볼까 봐서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잔뜩 웅크린 채로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서더랍니다. 그 뭐가 여러 사람들 죽을 줘야 되니까 급한 마음에 이렇게 외쳤대요. 야, 이리 와서 먹어. 차, 레식. 야, 와서 먹어. 그 사내가요. 그런데 가렸던 소매를 내리고 허리까지 쭉 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야, 너 이 소리 하는 음식, 차례 지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밥을 거부하더랍니다. 밥을 주던 검오는 곧바로 사과하고는 공손히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고쳐 말했지요. 그러나 사내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먹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굶어 죽고 말았답니다. 요 기사와 둘이를 연계시키는 까닭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파브로프의 법칙 아시지 않습니까? 개들은 어떻게 해요? 짤랑짤랑 소리 내면 이 침이 곧죠. 우리도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허기진 상태에서 짤랑짤랑은 침이 그리고 짐승이라는 거죠. 98% 짐승이에요. 육신을 갖다 생존하고 생식하려면 그 기계적 반응을 우리가 보이는 게 동물입니다. 보이는 동물 중에 한 일원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지 않는 게 인간이기도 하죠. 동의하십니까? 요 극단적 형태가 어떻게 해요? 지가 죽어도 자존감이 있는 인간이 세태에 시달리고, 그렇죠? 자기가 원치 않은 상황에 내몰려도 끝까지 간직하고자 했던 자존감, 그것이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해요? 혀를 깨물고 죽더라도 이건 뭐 전쟁통에나 혹은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났을 때 애미가 새끼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에나 다양한 형태로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요 틈새에서 맹자는 뒤통수를 아주 후려맞듯이 의라고 하는 단서는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망각하거나 혹은 씨앗이 포는 것 같은 밟아 죽여버리거나 혹은 먹고 살라고 어떻게 해요? 눈에 핏발을 쓴 눈으로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이걸 내팽개치는 것이지, 하느님으로부터 타고나는 원학의 성속에 이것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의내설, 의는 바깥에서 권력이나 혹은 교육기관이 의롭게 만들이라고 이렇게 인젝션 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타고난 씨앗으로서의 의를 어떻게 해요?
학교라고 하는 행위는, 학교는, 혹은 국가는, 혹은 권력은 이걸 잘 부각시켜서 스스로가 씨앗을 피워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호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바로 선국, 선한 나라의 논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오늘날로 하면 시민들이죠. 인간들. 요걸 의식하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요게 바로 다음에 이야기할 선비죠. 네, 선비라고 하는 자들은 무항산에도 유항심이라 항상된 내내 오는 먹을거리가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항상된 고든 마음을 갖는 존재는 오로지 선비일 사일 뿐이다라고 맹자가 금명을 하거든요. 사는 거는 세속 속에서 그냥 살아요.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견결하게 그 의로운 길을 걷는 존재를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요것은 계급적 개념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책 속을, 제 책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러면서 의라고 하는 요소가 인과 마찬가지로 문득 우리가 사랑을 내하고 전혀 다른 집 애기한테, 우물 안에 기들어간 애기한테 이렇게 나도 모르는 채로 그랬듯이 역시 의라고 하는 도덕성도, 인성도 역시 하느님으로부터 타고난, 개는 그러지 못하는데 사자도 그러지 못하고 다 본능적 활동하다가 육신이 죽어나가는데, 인간이란 종자만큼 흐릿하고 미세하지만 자존감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존감이 훼손됐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그리고 부끄러움을 바탕으로 해서 정오할 줄 아는, 그리고 사회화하는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성론을 전개해 나갑니다. 하나 더 봐요. 이건 예입니다. 이제 지는 우리가 잘 알 텐데, 지적 활동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활동이라고 할 근거가 많으니까 곧 놔두고 예 한번 봐요. 요 네 가지를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이란 종자만이 타고난 도덕성의 실마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라야, 요 사단이 우리가 확실히 되어야 맹자가 꿈꾸는 천하 디자인, 여민 체제의 의미가 아주 입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서부터 천하에 이르는 그 도정이 여기부터죠. 요 가설 한번 보세요. 이건 가설입니다. 맹자의 가설인데 옆에 공경주심은 예의 단서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인류학적 가설이에요. 이건 본명이 맹자가 본 건 아닐 거야. 본 건 아닌데 들었던 이야기거나 그름직한 인간이 갖고 있는 사태를 맹자가 구성하는 방식을 잘 한번 봐요. 이건 문학가로서 혹은 철학자로서 맹자가 갖고 있는 레토릭을 아주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마 찾으셨습니까? 4번 공경지심은 예의단서다. 35페이지 번역문입니다. 찾으셨죠? 네. 예, 아마 하면서 시작되는 것 자체가 주의를 요합니다. 아마도 이랬으리라는 거죠. 아마 같이 보실까요? 먼 옛날에는 부모 장례식이 없었을 테다. 부모가 죽으면 곧 죽음을 들어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렸을 것이다. 언젠가 구덩이 곁을 지나가다가 여우와 설퀭이가 자기 부모의 시신을 파먹고 파리와 모기가 시신을 빨아먹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다. 문득 그의 이마에선 땀이 솟고 눈으로 흘겨서 볼 뿐 그것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못했다라고 제가 확정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렇으리라는 것이죠. 이게 문장이 놀랍습니다. 이걸 원문으로 보셔야 되겠죠. 왜 원문을 일부러 게시를 해놨으니까 시간이 좀 없더라도 같이 한번 보시죠. 첫 줄 저 뒤쪽 한번 보세요. 타일과지 찾으셨습니까? 따라오세요. 타일, 다른 날 그 아버지의 시체를 지나가다가 호리식지 찾으셨죠? 예, 여우와 살쾡이가 그 시신을 뜯어먹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성내고 최지, 파리와 모기가 그걸 빨아먹고, 그 다음 문장 보려고 왔습니다. 기상유체, 그 이마에는 뭐가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는 거죠. 그름직하죠, 선생님들. 무덤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아주 고대. 그러니까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전환 온 그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맹자는 거기를 우리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우리는 근데 짐승이에요. 침팬지에서 호모 에렉투스로 조금 올 때 그 점이라고 생각해 봐.
요즘 인류학적 개념으로. 그 점인데 아주 관습적으로 그저 옛날에 그랬듯이 그냥 어떻게 해요? 부모가 죽으면은 그냥 이래가지고 저 구덩이에 던져버렸다는 거야. 무덤이 없었지. 무덤의 인류학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느 날 이때부터 이제 예라고 하는 강을 건너는 최초 인간이겠죠. 호모 리투알리쿠스가 시작이야. 묻지도 않으시고 웃으라고 지금 하는데 말이 바빠서 그러나? 맹자 이야기하면서 라틴어 이야기하는 사람 드뭅니다. 근데 웃어줘야 때가 신이 나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제 최초 인간이에요. 최초 인간. 맹자의 구성을 잘 봐요. 그럼 가다 보니까 그 인간이 어떻게 해요? 문득 자기 아버지 시체가 그저께까지 같이 있었던 아버지의 몸통을 밤에 살쾡이가 흩어가지고 내장이 터져 나오고 대가리가 깨져 있고 거기에 파리하고 모기가 피를 빨아먹고 있더라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 어째서리라고 우리가 예견이 됩니까? 이건 전혀 오늘날 예견이죠. 이미 그 강을 건넌 호모의 강을 짐승에서부터 인류라는 종자로 진화되고 난 우리의 눈에서 바라보는 그 상황이겠죠? 근데 최초에 누가 건너긴 왔겠지? 그때 어떻게 해요? 땀이 그냥 뭉클 솟았을 거라는 거야. 유체, 땀체자입니다. 땀이 있고요. 난 이 대목이 너무 절실해요. 그다음 어떻게? 예의불실해. 예는 삐껴서 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죽어가는 시절을 딱 바로 이렇게 관찰자 시각으로 못 봐. 어쩐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리라는 거야. 눈하고 땀하고 유의해 보세요. 이건 의식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뒤에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잘 봐요. 부체야 비윈체 그래요. 체라고도 읽기도 차라고도 읽습니다. 저 땀은 남들이 보라고 위일입니다. 위하여입니다. 저번에 지난 시간에 위하여는 없다 그랬잖아요. 남을 위하여 흘린 땀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이 점은 난 대단히 중요한 지점을 짚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자발성, 그죠? 신비함이죠. 그래놓고 그 뒷문장은 밑줄 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심 달어 면목이라. 중심은 바로 마음 심중을 말합니다. 센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 한가운데에서 발어 면, 얼굴 면자죠? 얼굴 면자. 얼굴에 뭐가 났어요? 땀이 났잖아요? 목은 어떻게 해요? 바로 보지를 못했죠? 이게 바깥에서 부모의 무덤을 만들어라 그래서 억지로 무덤을 만들어서 어제처럼 제가 했듯이 시제를 지내고 아버지 그냥 제사를 지내고 바빠 죽겠는데 왜 제사는 빨리 돌아오노? 보통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지만 기원적으로 예라고 하는 것이 억압의 도구이거나 외부에서 가한 권력적 행위가 아니라 애당초 인간이라는 종자가 동물로부터 진화해서 도덕적으로 진화하는 강을 넘을 때는 어떻게 해서 예가 생겼다고? 내부에서 드러나오는 놀라움, 땀이 솟고 눈을 참아보지 못하는 여기에서 뭐가 생겼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자, 밑에 이제 번역문을 잠시 보십니다, 이제. 더 볼 거 없고. 자, 번역문 위에 셋째 줄, 문득부터 보십시다. 문득, 같이 보시죠. 시작. 문득, 그의 이마에선 땀이 솟고 눈으로 흘겨서 볼 뿐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이마에 난 땀은 남이 보라고 흐른 것이 아니라 한 마음에서 우러나 낯과 눈에 드러난 것이다. 아마 그는 집으로 돌아가 들것과 삼태기에 흙을 담아와 죽음을 덮었으리라. 죽음을 덮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라면 효자와 인인이 부모의 죽음을 덮는 데는 무덤 만들기죠. 반드시 올바른 방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의 탄생이죠. 의례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은 짧고 예의 관습은 오래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할아버지 영정에 제사 지내는 걸 그냥 관습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속으로 꿈틀꿈틀대면 에이씨 이거 바로 먹고 살기 바쁜데 뭔 놈의 예 하는 의식이 우리도 전제는 존재하지만 맹자는 이건 어떻게 해요? 애당초 마음 속에서 발출한 것이고 마음도 그냥 욕망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떻게 해요? 양심이라고 하는 혹은 본성이라고 하는 그것의 단서, 실마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요것들은 그저 맹자가
앉아서 구성한 관념적으로 칸트처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리하다라고 하는 논리적 구성물이 아니라 당시 들었던 전문을 통해서 뒤통수를 맞듯이 발견하거나 혹은 어떻게 해요? 아기가 우문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모습을 상정하면서 그것도 아마 분명히 본 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류학적 가설의 형태를 통해서 네 가지 단서는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야말로 인간다운 고유성이니까 요걸 어떻게 해요? 확정해서 드러내서 키워나간다면, 아까 확충해 나간다면, 그죠? 바로 이러한 사회적 활동과 궁극적으로는 아까 종심이라고 하는 형태의 인간다움을 실현함으로써 사람은 사람다운, 그리고 사회는 정의로운, 그리고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만들 수 있으리라 라는 비전을 맹자가 마음에서부터 드러낸 구조죠. 그래서 4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5단, 6단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맹자에게서 4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하나가 경험적 체험 속에서 신성과 만남을 통해서 문득 깨달은,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도 제나라 선왕을 만나든 양나라 해왕을 만나든 조그마한 나라 임금을 만나더라도 자기 확신에 차서 선한 본성과 그리고 요순을 통해 가지고 선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범이죠. 확신범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뒷배를 누가 보정하느냐? 이게 논어 공자가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논어를 읽고 또 읽어보면 한 서너 켜를 읽어서 밑으로 파고들면은 맹자를 펴면 그 밑에 논어가 또렷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얼마나 논어를 깊이 읽고 공자와 어떻게 만났는가. 사숙했다는 말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정말 사숙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맹자가 공자를 만날 적에 두려움으로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춘추 전국시대를 어떻게 광정할 것인가라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 이런저런 가설을 세워보기도 하고 이런 만남을 해보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제대로 확정하려고 묵가도 읽어보고 종횡가도 읽어보고 법가도 읽어보고 병서도 읽어보고 다양한 텍스트들을 섭렵하는 와중에 이건 아니야. 이건 기술주의죠. 기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리고 권력자를 살찌우는 그걸 계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사상가들의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요거다. 본능적 활동이지 요걸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희박하니까 발견하기 어렵겠지. 그러면서 사상 기행을 위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공자라는 사람을 만나버려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기계적으로 공자 학파의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공자 사상을 그냥 순조롭게 개성한 것이 아니라 공자를 만난 것 역시도 하나의 발견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는 요순이라고 하는 그 존재도 이를 계기로 삼아서 만나게 되었고 이 양반의 형태를 통해서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인간의 비전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내러티브가 구성된 것이 맹자라는 텍스트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조금 쉬셔야겠죠? 네.